정부가 공공주도로 수도권 지역에만 6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정책 발표 이후 우리 지역 주택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과 식재료를 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수가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23시까지 755만 9천여 명을 기록해 전체 도민의 56.3%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했었는데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노동안전지킴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83만 호, 수도권에만 6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공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지역 상황 바탕으로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필 기자, 공공주도 정비사업이란 게 뭔지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 중 하나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 곳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간 주도로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진행 상황이 굉장히 더디죠. 때문에 이제 공공 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와 부지 확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하면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특히 기존의 정비구역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에 이제 공공 직접 시행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미 선정이 됐다면 그 시공사를 선정 업체를 승계를 하고요. 매물 비용도 이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인천에는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민간에서 추진 중인 정비 사업 지역은 모두 90곳이 있는데요. 부평구가 33곳, 계양구가 8곳인데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이제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이 가능합니다. 네. 정부가 투기 방지 대책으로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이제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활발했었는데 정부의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또 끊겼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천은 좀 어떻습니까? 예, 섣불리 샀다가 공공개발 사업지로 묶이면 이제 분양권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작용을 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서울과 달리 인천에서는 큰 동요가 없습니다. 동요가 없다기보다 그동안 빌라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CG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월 월간 빌라 매매 가격 지수가 전달 대비 0.41%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2011년 8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빌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부 발표 이후 근데 이런 투자 수요가 가라앉고 있다. 이런 보도인 거죠. 근데 반면 인천은 지난해 2월 월간 빌라 매매 가격 지수가 0.16% 올랐는데 2021년 1월 0.1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 부동산을 취재를 했는데 현장에서도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 큰 변화는 없다. 라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재개발 지역의 경우 이미 기대감에 따른 비용이 매물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해에 투기과열지구 등 인천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활발하지 않았고 때문에 정부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지역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대책 나온 이후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에 빌라는 거래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네. 관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아직까지 민감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전화를 한 통화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그럼 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이번 정부의 공공주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주민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짐작하시겠지만 핵심 키워드는 보상입니다. 예, 민간 재개발의 경우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이제 바로 보상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다. 이 정도면 재정착이 어렵다.
이런 어떤 의견을 보이면서 많이 싸우면서 재정비 사업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약속해 준다면 공공주도의 정비 사업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죠. 그렇죠. 예, 정부는 개발 이익을 이제 지역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공공 정비 사업 부지를 어떻게 조성해 나아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정비 사업 부지 조성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1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이 과일과 식재료를 사러 나오면서 전통시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한산했던 전통시장 거리가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코로나19로 시름을 겪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대비해 거리 중간중간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예년과 같은 대목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상인들은 이렇게라도 방문객들이 찾아온 것에 안도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시장에 한번 다들 구경 나오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명절 덕분에 그래도 이번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 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족이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 한 집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던 시민들도 올해 설 연휴는 집에서 간단히 음식을 해먹는 등 안전을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올해는 애들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는 안 하고 이제 저 애들이 가면 저 밑에 정점에서 사서 지금 담궈놓고 왔고 해서 그냥 보내려고.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황이 점차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백신도 오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한 희망이 점점 보이고 완전히 다 없어져서 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수가 접수 일주일 만에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지난 7일 23시까지 755만 9천여 명을 기록해 전체 도민의 56.3%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과 체크카드가 578만 5천여 명으로 지역화폐 신청자보다 3.5배가량 많았습니다. 신청 대상 대비 시군별 신청자 비율은 화성시가 64.9%로 가장 높고 수원시와 오산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입니다. 경기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는 현행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여서 효용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하면 500m 이내는 살처분하고 500m에서 3km 범위에 있는 농장은 지형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판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물복지 농장 등 확산의 위험성이 낮은 농장은 제외하고 일부 가금류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다녀간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입증된 만큼 경기도가 올해 노동안전지킴이를 대폭 확대합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대부분 산업재해가 안전시설 미비와 감독 부재로 생기는 만큼 경기도가 직접 나서 현장을 점검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다녀간 10개 시군의 1000여 개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노동안전지킴이를 대폭 늘려 31개 시군 전역에서 104명이 활동합니다. 경기도는 2월 중 시군별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고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의, 특히나 취약 노동자들의 생명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882명의 산업재해가 있었는데요. 이것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예방도 하고 또 안전문화도 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동안전지킴이를 대폭 확대해야 되겠는데 2019년 도내 일터에서 숨진 사망자는 217명. 노동안전지킴이가 점검하는 안전시설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질 때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경기도가 방역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또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설 연휴 방역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먼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민원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중앙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연휴 중 의심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검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일반 선별진료소 109곳 외에 임시 선별검사소 70곳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7곳을 운영하고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해 일일 증상 발현과 무단이탈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천여 명이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가장 많은 확진자는 8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1월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보면 확진자는 5,152명,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4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구 343명과 서울 25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80대 이상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사망자 수는 151명으로 80대 이상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이 95.4%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경기도연구원은 최근 경기도의 치안행정 수요를 감안해 1개의 경찰위원회와 2개의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사무국에는 기획조정과 정책평가, 감사와 경무인사, 운영지원 등 5개 과를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하고 사무국 정원은 19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1개 사무국의 2개 규모로 자치경찰제를 구상하고 있어 경기도 연구원의 계획안은 다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가 중고차 매물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고차 허위 매물 의심 사이트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중고차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34개 사이트 7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위 매물 등록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판매 가격 오류 1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사이트 가운데 허위 매물을 광고한 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폐업 등으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6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인천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종합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특별 방역과 응급의료, 교통 등 12개 분야에 대한 대책반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코로나19 특별 방역 조치 일환으로 고향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종교시설 등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 방역 조치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응급의료시설의 대응 체계도 강화합니다. 조동희 인천시 행정국장은 이번 설에는 시민 모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낼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